오늘의 진도 마지막 영상입니다. 자, 중간 매개 집단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225쪽 맨 위에 건데, 요거는 책을 잠깐만 읽어드리고 제가 이 강의 자료를 기준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맨 위에요. 중간 매개 집단이란, 자, 공공정책의 집행을 돕기 위해서 공식적인 정책 집행자, 일반적으로 도청, 시청, 구청, 군청 이런 곳으로부터 요거는 네가 좀 대신 집행했으면 좋겠어 라고 위임받은 개인이나 집단을 얘기합니다. 자, 이거를 다른 말로 중간 지원 조직. 자, 중간에서, 그러니까 정부와 시민의 중간에서 지원, 누구를 지원해요? 정부도 지원하지만 시민을 지원하는 조직이에요. 그래서 중간 매개 집단을 다른 말로는 중간 지원 조직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중간 지원 조직이 워낙 정책 집행이 세분화되다 보니까 담당 공무원 한 사람 또는 그 부서가 할 수가 없어요. 야, 이거는 우리가 이것까지 하기엔 굉장히 벅차다. 그러면 우리 일을 대신해 줄 수 있으면서도 주민들의 일을 도와줄 수 있는 중간 지원 조직을 마련해 보자 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동그라미 이번에 센터, 무슨 센터, 무슨 진흥원 이런 단어로 끝나는 곳이 중간 지원 조직, 책에서는 중간 매개 집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게 청년센터예요. 청년센터. 그래, 청년에 관련된 어떤 업무를 시청이나 구청을 대신해서 얘네가 하기도 하고, 청년을 실제로 지원해주고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이중적인 일을 해야 되는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 매개 집단, 중간 지원 집단에 계시는 분들은 일이 많아요. 중간 지원 조직에 계시는 분들은 시민이나 국민도 지원해줘야 되고 공무원 집단도 정부도 지원해줘야 되는 이중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일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일이 넓은 건 아니에요. 자, 너는 청년만, 자, 너는 50 플러스 일자리, 자, 너는 50세 이상의 일자리 구하려는 사람에게 뭐뭐에게 이렇게 대상별로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자, 그러다 보니까 영역이 넓지도 않고 범위가 넓은 건 아닌데 양쪽을 다 지원해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요새 이제 서울에서 이제 많이 해왔던 주민자치, 마을 활동,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이게 대표적으로 중간 지원 조직 역할을 하는 거예요. 주민도 돕고, 자, 지방자치단체 일도 도와줘야 되는, 지원해야 되는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계시는 분은 공무원은 아니에요. 공무원은 아닌데 이분들의 월급은 정부로부터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운영비도 다 정부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공공기관까지라고 말하기도 애매한데, 그렇다고 일은 공공기관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의 일을 해요. 그렇다고 공무원이라고 말하기는 애매한데 공무원의 일을 분담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모호해요. 영역 자체가요. 자, 또 하나, 민간 위탁 개념이 약간은 있어요. 자, 우리의 요만큼의 일을 너희가 대신해 줬으면 좋겠다. 민간 위탁의 개념도 있기는 한데 또 다 좀 뭐예요. 민간 위탁을 확 말하기에는 또 뭐예요. 이게 그래서 참 애매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또 업종별로 분야별로 다르긴 한데, 요 지역의 쓰레기를 너희 업체가 치울래? 너희 업체가 치울래? 야, 입찰 경쟁해서 선정된 업체가 예를 들어서요, 제가 살고 있는 A 동네, B 동네, C 동네, D 동네 4개의 동네는 너희 업체가 해. 자, 야, 이 옆에 있는 동네도 이제 점점 기간이 만료돼 간다. 야, 입찰. 자, 공개 경쟁 입찰을 하자. 이 동네 여기 누가 치울 거야? 야, 앞으로 2년 동안 여기 누가 치울 거야? 이런 게 민간 위탁이에요. 그런데 이 중간 지원 조직, 중간 매개 집단은 이런 위탁이라고 보기도 애매해. 그러면은, 야, 우리 2년 동안 청년은 너희 업체가 지원해. 야, 그 다음에 이제 기한이 다 돼가니까 또 경쟁에서 또 업체가 바뀌게 되면 또 이게 일이 복잡해진다고요. 그래서 이게 민간 위탁 개념이라고 하기에도 애매한 거고, 공공기관이라고 하기도 애매한 거고, 시민사회단체라고 하기도 애매한 거고, 비영리 조직이라고 하기도 애매한 거고, 이게 되게 애매한 조직이에요. 성격상 봤을 때. 근데 없으면 안 돼요. 이게 한번 또 조직이 생기기 시작하면 이게 관성을 가져요. 안 없어지려고 한다고. 그래서 이게 좀 다소 모호한 영역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게 어떤 정책으로 이제 큰 정책으로 추진될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변화가 좀 크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간 매개 집단을 지금 수준으로 유지할 것, 또는 이거를 늘릴 것, 이제 반대로 야 이거를 줄여라고 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게 이 조직이 했던 일을 야 이거는 공무원이 다 해.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야 이거는 공공기관한테 아예 맡겨. 공공기관이 이걸 대신 해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확실하게 민관이 있다. 야 이거는 딱 기간을 정해서 우리가 그 돈을 주겠다. 그 돈에 맞게 서비스를 해라. 민간이 아예 보내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건 변화의 영역이 변화가 크게 일어날 수 있는 영역입니다. 당분간 보기에는요. 뭐 제가 여기 계시는 분들하고도 잘 알고 지내고, 이분들이 하는 일을 뭐 이렇게 고민도 들어드리고, 제가 뭐 소소한 거 같은 경우 제가 해드리기도 해요. 이걸 조금은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과도기예요. 그러니까 생겨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이게 지금 나무로 따지면 이게 나무가 이만큼 자란 거예요. 야, 이걸 어떡하지? 더 크게 자라게 해줄까? 아니면은 이 나무를 이쪽으로 다른 땅으로 옮겨서 심을까? 요런 지금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중간지원 조직은 좀 지켜봐야 되긴 하는데, 이게 또 필요해요. 제가 볼 때는 필요한데, 어떤 위치에서 이게 필요해, 어떤 위치에서 이거를 필요하도록 해야 되는지는 이제 흔히 말하는 높으신 분들의 이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중간 매개 집단, 자, 저는 이걸 중간 지원 조직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면 정책 집행의 뭐 기본적인 내용들은 다 끝난 거고요. 자, 뭐 다음 주에 뭐 정책 평가와 변동까지만 하면은 우리 이 교과서 다 끝납니다. 그래서 뭐 이 교과서가 다 끝나게 되면 제가 보충 설명해 드릴 게 또 좀 있어요. 그리고 이미 아시겠지만 자기소개서 면접 계속 영상을 추가로 올리고 있는데, 오히려 뭐 수업 듣는 것보다도 면접 영상을 보고 도움이 되셨다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또 제가 어차피 영상 찍는 거기 때문에 계속 한꺼번에 다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